안녕하세요. 최준용의 한방상담 전하연입니다. 대종사님께서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그 힘이 세다 하겠으나 자기를 이기는 것은 그 힘이 더하다 하리니 자기를 능히 이기는 사람은 천하 사람이라도 능히 이길 힘이 생기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이기고 천하 사람도 이기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겠죠. 건강한 삶을 선물해드리는 한방상담, 오늘도 최준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건강하면 왜 보양식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고단백, 고지방으로 이루어진 보양식이 영양 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양식이 필요한 사람이 또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한방에서는 이제 고단백, 고영양식이 이제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 한방에서 이제 양허와 음허로 나누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양이 허한 분들, 예,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이제 땀이 나고, 예, 그 다음에 땀이 나면서도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싫어하고, 예, 그 다음에 얼굴에 혈색이 없고, 좀 피곤하면 눈이 이제 떼꾼 들어가고, 예, 그 다음에 주변 분들이 자신의 얼굴을 봤을 때 좀 피곤해 보인다, 힘들어 보인다. 예, 그 다음에 요즘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을 조금 하거나 이제 친구분들, 동료분들과 대화를 하다가 보면 한 2, 30분 넘어가면 계속해서 말을 하려고 하면 배에서 힘을 주면서 말을 해야 되고 네. 말을 하기가 너무 힘이 들고 예, 짜증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잠잘 때 예, 코를 골고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피곤하고 나른하고 무기력하고 예, 이러한 분들이 예, 보양식이 도움이 되고 이에 반해서 예, 배가 복부 비만이 많이 있거나 예, 그 다음에 선풍기나 에어컨을 좋아하면서 땀이 많이 난다. 예, 이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보양식을 먹는 경우에는 체내에 열을 더 많이 발생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체내에 이제 음기가 깨지면서 음과 양의 균형이 깨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말씀해 주신 이 보양식이 필요한 사람, 혹은 건강을 위해 평소 마시면 도움이 되는 한방차가 있을까요? 예, 이 경우에는 이제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남성들의 이제 양기가 부족한 경우에는 황기와 토사자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여성들이 양기가 부족하다 이 경우에는 예, 황기와 이제 당귀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최준용의 한방상담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거 아시죠? 방송이 나가는 동안 건강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한방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박사님께 직접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때 상담 받으실 분의 키와 몸무게, 나이를 알려주시고요. 건강에 대해 궁금한 부분, 또 현재 아픈 곳 말씀해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생기면 편안하게 문의해 주시고요. 건강한 삶에 더 가까워지는 시간, 최준용의 한방상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계절이면 주의해야 할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인데요. 평소 흡연을 하고 기침갈의 증상이 심하다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의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생소할 수 있지만 40대 이상 성인 8명 가운데 1명이 앓고 있을 정도로 흔한 질환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원인과 한방 치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이 미세먼지가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 요즘 이제 또 미세먼지가 많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때 이 미세먼지가 우리 눈에 영향을 줄 때는 이제 결막염이나 각막염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네. 코에 영향을 줄 때는 이제 알러지,
비염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지나 호흡기 쪽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관지 염증이라든지 폐기종 같은 질환이 또 나타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미세먼지는 우리 몸에 이제 피부에도 영향을 주게 되죠. 네. 피부에 이제 가려움증이라든지 이제 아토피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미세먼지는 코와 입을 통해 혈관에 흡수돼서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어떤 질환인가요? 일단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이름이 이제 생소할 텐데 요즘은 그래도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먼저 만성이라는 것은 이 질병 자체가 꾸준히 계속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 병으로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완치라는 개념은 이제 없습니다. 네. 아쉽지만. 그 다음에 폐쇄라는 것은 숨길이 좁아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는 기도를 통해서 폐에 이제 허파과리, 폐포를 통해서 산소를 혈관에 넣어주고 우리 몸에 이제 대사 과정을 거친 이산화탄소를 폐포에서 받아서 기도를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내뿜어주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기관지에 염증이 생기면서 기관지가 손상을 입고 두 번째는 폐의 실질적인 조직이 망가지면서 질병이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병으로 결국 이 폐의 노화의 속도가 빨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완치라는 게 없는 데다가 폐 기능이 떨어져 결국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아주 무서운 질환인데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되나요? 대표적인 증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네. 기침을 자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기관지에 염증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손상을 입기 때문에 가래가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폐의 실질적인 조직이 같이 망가지기 때문에 기도도 좁아지고 폐의 실질적인 조직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동료분들하고 같이 계단을 올라간다, 산을 올라간다. 그런데 동료분들은 편안하게 올라가는데 나는 좀 따라가기가 힘들다, 숨이 좀 벅차다. 이런 호흡곤란, 3대 증상이 있게 됩니다. 네. 호흡곤란과 같은 다양한 증상이 있는데 보통 호흡곤란 하면은 천식이 떠올라요. 네. 이 천식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이제 천식은 알레르기성 질환입니다. 천식은 그래서 이제 기관지에 이제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 이 천식은 증상이 호전되었다가 악화되었다, 호전되었다, 악화되었다 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호전과 악화를 반복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침, 가래, 호흡곤란이 우리가 이 병으로 진단을 받으면서 나이가 계속해서 높아지기 때문에 증상이 계속 치료를 하지 않으면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천식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다른데요. 그렇다면 폐 기능 검사를 꼭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나요? 일단 10년 이상 흡연을 했다. 그 다음에 현재 나이가 40세 이상이다. 그 다음에 기침, 가래, 호흡곤란 증상이 계속해서 있다. 네. 이런 세 가지. 그래서 담배를 10년 이상, 그 다음에 나이가 40세, 그 다음에 기침, 가래, 호흡곤란이 이렇게 뭐 숨을 못 쉬는 게 아니라 내가 동료분들하고 가는데 내가 숨이 좀 찬 느낌이 있네. 계단을 한 3, 4층 올라갔는데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가래도 좀 많다. 그러면서 만약에 남자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증상에 속하는 또 해당하는 분들은 반드시 폐기능 검사를 호흡기내과에서 꼭 받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네, 내가 40세 이상인데 10년 이상 흡연을 했고 기침, 가래, 호흡곤란이 있다 하시면은 검사를 꼭 받아 보셔야겠습니다.
그 흡연도 큰 원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성 폐쇄성 폐질환 원인도 한번 짚어볼까요? 예, 일단 호흡기 증상이기 때문에요. 외부에 이제 미세먼지라든지 예, 나쁜 가스라든지 네. 예, 그 다음에 호흡에서 제일 나쁜 게 흡연이겠죠. 네. 예, 그래서 외부의 환경, 내가 일하는 환경이 좋지가 않다. 예, 그 다음에 먼지가 많이 있다. 예, 그 다음에 연기를 계속해서 마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옛날 어머님들이 예, 불을 떼서 식사를 했었잖아요. 네. 요즘도 간혹 시골에 가면 이제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예, 예전에는 이래서 이제 여성분들도 예, 만성 예, 폐쇄성 폐질환이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환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예, 두 번째는 예, 선천적으로 폐와 기관지가 약하게 됩니다. 예, 우리 인체는 동의보감에 보면 남성과 여성으로 나눌 때는 여성은 35세부터 노화가 진행이 되고 남성들은 40세부터 노화가 진행이 됩니다. 네. 예, 그런데 남녀의 상관이 없이 50세가 넘게 되면 기본적으로 간장부터 계속해서 노화가 됩니다. 예,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 인체의 폐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약해집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이제 진단받는 분 중에 나는 담배도 피지 않았고 나는 매연이라든지 미세먼지가 있는 곳에서 일도 하지 않았고 환기도 잘 시키는데 자꾸 기침 가래가 있고 호흡곤란이 있어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예, 폐 기능이 떨어져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진단을 받았다. 이런 경우가 예, 선천적으로 이제 폐와 기관지가 약하신 분들입니다. 네. 예, 세 번째는 비위가 약한 경우입니다. 이게 이제 한방의 독특한 이론인데요. 폐와 기관지는 혼자 스스로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폐 공간이 넓어지려면 예, 이 흉격근이 커야 됩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 보면 견배, 어깨하고 등이 두텁고 단단한 사람이 있고 이 부분이 얇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경우 견배가 약하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음식의 섭취량이 적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한방에서는 폐가 약하고 기관지가 약할 때 이분이 음식을 잘 먹는다. 그런 경우에는 폐와 기관지만을 치료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기관지와 폐가 나쁜데 음식을 아주 잘 못 먹고 음식을 먹으면 너무 힘이 들고 예, 그 다음에 제가 진찰을 하면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는 분들은 산소를 충분히 흡입을 못하고 이산화탄소를 충분히 내품치를 못하기 때문에 몸의 에너지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어르신들의 특징은 뭘로 나타나면 밥을 조금만 먹어도 너무 힘이 들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때는 비위 기능을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한방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토생금의 원리가 됩니다. 네. 예, 네 번째 폐와 기관지가 이제 나빠지는 원인을 동의보감에서 폐상증에서 말하고 있는데 평상시에 몸을 차게 하고 또는 선천적으로 몸이 찬데다가 차가운 음료를 너무 자주 마시는 경우에 폐와 기관지에 이제 병증이 온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바람을 쐬면 기침이나 가래가 나오게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 경우 선천적으로 내가 찬데 차가운 것을 너무 많이 마신다든지 또 아주 추운 곳에서 요즘은 이제 냉동, 얼음이 있는 곳에서 계속 일을 해야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동의보감에서는 형한, 예, 형체가 몸이 찬데 음냉, 예, 차가운 것을 많이 마시면 폐와 기관지가 나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다섯 번째, 이 호흡은 우리가 이제 이 폐로 하시지만 한방에서는 복식호흡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나이가 들으면서 자꾸 복부 비만이 있고 복부 비만이 있게 되다 보면 저녁 때 잠을 자면서 수면 무호흡 증상이 오게 됩니다. 네. 수면 무호흡 증상이 오게 되면 충분히 산소를 흡입을 못하고 이산화탄소를 내품치 못하기 때문에
폐와 이제 기관지가 나빠지면서 만성 폐쇄성 이제 폐질환이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진용의 한방상담, 오늘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현재 아픈 곳이 있다면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건강팩트체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한 건강팩트체크입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기관지 폐쇄가 생겨 호흡할 때 쌕쌕거리는 소리가 난다. 호흡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좀 그럴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기관지에 염증이 생기면서 근육이 굳어지면서 이제 좁아지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기관지 염증으로 인해서 기침이나 천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천식과 만성 기관지 염증의 경우에는 내가 관리를 좀 잘하거나 특히 밖에 이제 미세먼지가 없는 경우에는 이게 바로 개선이 됩니다. 네. 그렇지만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기관지에서 이제 쌕쌕거리는 소리가 호전 반응이 거의 없기 때문에요. 만약에 남성이다. 특히 10년 이상 흡연을 했다. 그 다음에 나이가 40세 이상이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호흡기 내과에서 꼭 검사를 받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네, 폐기능 검사를 통해서 정확히 진단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한 건강 팩트체크 이어갑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위해 독감, 폐렴 예방 접종을 필수로 한다. 이게 또 호흡기 관련이니까 맞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특히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경우에는 위급 상황이 굉장히 자주 오게 됩니다. 네. 특히 이제 미세먼지가 많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감기라든지 독감, 바이러스에 의해서 상기도 감염이 되게 되면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위급 증상으로 가기 때문에 꼭 독감이라든지 주치의 선생님께서 예방주사를 맞으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맞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한 마지막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예방과 진행을 감소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금연이다. 자, 원인이 흡연이었죠. 맞습니다. 원인이 흡연이니까요. 1차적으로 가장 먼저, 그러니까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진단을 안 받아도 내가 40세 이상인데 자꾸 기침, 가래를 한다. 그 다음에 10년 이상 흡연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호흡곤란 증상이 없어도 제가 그 유병률에서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65세 이상이 넘은 남자에서는 50%가 2명 중에 1명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1차적인 원인이 흡연이기 때문에요. 흡연을 계속해서 하고 있으면 65세에 넘어가면 당연히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오는데 이게 가장 괴로운 게 뭐냐면 숨을 마음대로 쉬고 내품을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우리 그래서 물속에 잠깐 들어가 있다. 그러면 몇 초만 들어가 있어서 숨을 못 쉬어도 너무 죽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남성들이 40세가 넘어간다. 이 경우에는 담배를 하루라도 빨리 끊는 게 필요합니다. 네, 건강 팩트 체크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하고 있나요? 일단 대표적인 증상이 3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침, 가래, 호흡곤란. 그래서 기침이냐 가래냐, 호흡곤란은 일반적으로 폐쇄성 폐질환으로 이제 진단을 받으면 흡입제를 주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약보다 흡입을 하는 것이 코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폐에 직접 가고 워낙 효율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 치료를 하는데도 기침이나 가래가 계속 지속이 되는 경우에 대부분 한의원에 이제 내원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한방에서 이제 이 기관지의 염증 때문에 기침을 더 하는지 가래가 좀 더 많은지에 대해서 이제 증상을 개선을 시키고, 예, 첫 번째는 이제 원인입니다. 원인은 외부 환경입니다. 예, 첫 번째 원인이 흡연이기 때문에요. 이 경우에는 그냥 물어볼 것도 없이 무조건 금연을 하게 되면 증상은 많이 개선이 됩니다. 네. 예, 그렇지만 뭐 폐 실질 조직이 망가진 게 다시 더 좋아지는 건 아니고 진행의 속도를 낮추고 내 몸의 폐와 기관지의 이제 노화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항상 미세먼지가 있을 때는 외출을 삼가하고 항상 마스크 착용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집에서도 환기를 자주 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예, 두 번째는 이제 폐와 기관지가 약하신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이제 특징이 나는 담배도 안 피고, 예, 술도 안 먹고, 예, 그 다음에 몸 관리도 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65세가 넘어가면서 예,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의 병력을 보면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기흉을 앓았거나 결핵을 앓았거나 예, 폐렴 증상을 앓았거나 이러한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선천적으로 폐와 이제 기관지를 이제 보하는 한약을 쓰게 되고, 예, 세 번째는 이제 비위가 약하신 분들입니다. 예, 특히 이제 이러한 분들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 치료를 받다가 한의원에 내원하는 분들 중에 제가 진찰할 때 거의 한 50% 정도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연세가 드시면 음식, 예, 그래서 밥심으로 우리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 호흡 숨길이 좁아지기 때문에 에너지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고 힘 자체가 없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젊을 때는 밥을 먹고 뭐 눕고, 예, 그 다음에 바로 잠을 자도 배도 미끈하고 잠자고 일어나서 괜찮습니다. 예, 그런데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산소의 흡입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에너지가 없게 됩니다. 이 에너지가 한방에서 말하는 원기입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서는 폐주기, 폐는 원기를 주관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음식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소화시키는 힘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특징은 단맛도 없고 음식이 들어가면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좀 약간 허전하게 먹을 때는 괜찮은데 음식을 조금만 더 먹으면 배가 너무 불러서 졸립고 기운이 없는 상황에 돌아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한방에서 이제 보폐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생금의 이제 원리를 적용을 해서 이제 치료하는 경우고, 제가 오늘 가져온 치료 사례도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몸이 찬데 찬 음료를 자주 마시는 경우입니다. 예, 이 경우에는 이제 소음인 체질 개선을 하고 이제 찬 음료를 따뜻한 음료로 이제 바꾸는 습관을 개선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예, 마지막 다섯 번째는 복부가 배가 차고 복부가 비만한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는 음식을 복부가 이렇게 비만하신 분들이 나이가 50 전에는 내가 운동을 하고 어느 정도 관리를 하면 복부가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렇지만 나이가 60세, 70세가 됐는데 복부 비만이 있다. 예, 이런 경우에는 운동만 가지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반드시 한의원에서 꼭 뜸 치료를 같이 해주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동의보감에서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장수의 비법 중에 하나가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배를 따뜻하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때의 치료는 따뜻하게 하는 한약,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뜸 치료를 꼭 같이 해서 복부의 비만, 예, 그래서 복부가 비만하신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때가 됐는데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예, 배가 고프지 않은데 뭔가 기운이 없으니까 때가 됐으니까 식사를 조금 합니다. 예, 식사를 하면 많이 안 먹는데 배가 자꾸 조금씩 나오고 숨은 더 차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때는 기관지와 폐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복부가 많이 비만하신 분들은 복부 비만을 치료하는 약을 써서 뜸 치료를 해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이제 증상을 개선하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 치료 사례도 만나볼까요? 이분은 이제 71세 남성 폐쇄성 폐질환의 이제 증상 호전 치료 사례입니다. 망진상 얼굴과 이제 피부에 윤기가 없고, 피곤하면 눈이 이렇게 떼군 빨려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맥도 약했고 1분에 이제 70맥이 되었습니다. 네. 소화는 먹고 나면 벙벙한 기가 있고 조금만 더 먹으면 오히려 힘이 빠진다고 했습니다. 네. 오미에서는 매운 것은 좀 싫고 신 것을 먹으면 위가 시려지는 느낌이 있고 약간 단 것이 좀 당기는 편인데 당뇨 때문에 좀 적게 먹다고 했습니다. 적게 먹는다고 했습니다. 15년 전부터 이제 기침, 가래, 호흡곤란으로 대학병원에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이제 흡입기와 이제 약물 치료를 함께 받고 있고 고혈압 약과 당뇨약도 복용 중입니다. 5년 전부터 계속해서 증상이 심해지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자꾸 어지러운데 병원에 가서 피 검사하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곤하면 이제 목소리가 잠기고 그냥 누가 말 시키는 게 제일 무섭다고 했습니다. 네. 상기 환자는 진맥상 폐와 비위맥이 약하고 특히 이제 소화가 안 되면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고 원기도 떨어져서 비위를 보해서 결국 식사를 잘하고 소화가 잘 되어야 폐와 기관지가 좋아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폐와 기관지가 나쁘지만 비위를 보호하는 약 50%, 그 다음에 폐와 기관지를 보호하는 약 25%, 그 다음에 원기 보약 25% 비율로 이제 4개월 치료 후 기침, 가래, 호흡곤란이 증상이 개선되어서 아버님께서 살만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증상만 개선이 된 거고 아직 색이나 맥동수나 맥이 좀 약하기 때문에 조금 더 치료를 하자고 했는데 어르신께서 2개월 더 치료 후에 증상이 많이 개선되어 치료를 종료한 사례입니다. 네, 만성 폐쇄성 폐질환 치료 사례까지 살펴봤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현재 아픈 곳이 있다면 전화 서울 02-823-2000번으로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질환을 건강하게 이겨내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을 살펴보는 100년 건강 레시피입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는 무엇인가요? 만성 폐쇄성 이제 폐질환은 65세 이상의 이제 어르신들의 경우에 특히 2명 중에 1명이기 때문에요. 내가 평소에 이제 추위를 많이 타는 이제 음체질이다. 이런 경우에는 인삼과 제가 오늘 인삼과 그 다음에 오미자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각각 10g씩 넣으시고 물은 1500cc 넣고 중간불 정도로 해서 30분 끓이면 100에서 120cc 나옵니다. 네. 그러면 폐와 이제 기관지는 상부에 있기 때문에요. 식사하시고 1시간 있다가 아침 저녁으로 이제 2번 드시면 되는데 요즘 연세가 이제 높아지신 분들 그리고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진단을 받고 있는 경우에 거의 양약을 많이 먹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아침과 점심 사이에 양약을 먹고 있다. 그러면 양약 먹고 2시간 있다 한 번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과 저녁 사이에는 점심 식사하시고 1시간 있다가 2번. 그래서 아침, 점심 2번 이렇게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열이 많은 음체질이다. 그러면 열을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폐는 교장이라고 해서요. 추위도 싫어하고 아주 더운 것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어도
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의 경우에는 여름에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맹문동과 도라지, 이 길경을 각각 10g씩 차요법으로 똑같이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음체질엔 오미자와 인삼, 양체질엔 이 도라지, 길경과 맹문동이 도움이 되겠고요. 자, 오늘도 이렇게 한방차를 준비해 주셨어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한방차인가요? 제가 오늘 가져온 한방차는 인삼과 오미자, 몸이 찬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한방차입니다. 네, 오미자와 인삼이 들어간 한방차 예.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단맛이 나네요. 맞습니다. 약간 단맛이 인삼이 약간 달면서 쓴데 이제 오미자는 5가지 맛이 다 있어서 약간 달면서 약간 신맛이 조금 느껴집니다. 네. 약재에 대한 설명도 좀 자세하게 부탁드려요. 특히 이제 인삼은 제가 오늘 잘라지지 않은 걸 가지고 왔는데요. 이 위에 꼭지 이 부분을 노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의원에서 약을로 쓸 때는 그 다음에 이 꼭지는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꼭지를 같이 쓰는 경우에는 비위 기능에 영향을 주면서 구토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우리가 이제 보양식 대표적인 게 이제 인삼이 들어가는 게 삼계탕에 들어가는데 제가 삼계탕을 먹다 보면 이렇게 같이 넣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반드시 이 노두를 제거하시고 이 몸체만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인삼 설명까지 해주셨고요. 계속해서 한방지압법 살펴보겠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도움이 되는 한방지압법은 무엇인가요? 지압법도 이제 추위를 많이 타는 음체질의 이제 만성 폐쇄성 이제 폐질환의 경우에는 태연과 족삼리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태연은 자신의 이제 엄지손에서 쭉 내려가면 이제 손목, 우리 맥을 한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제 맥을 짚는 부분인데요. 맥이 이제 뛰는 부분을 약간 가볍게 해서 이제 10초씩 5번 이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족삼리를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족삼리는 무릎의 바깥쪽에 오목하게 들어가는 외스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신의 이제 2번째 손가락에 대고 5번째 손가락이 이제 끝나는 부분입니다. 족삼리는 이제 위장에 합혈이 되고 동의보감에 보면 체력이 떨어지고 내 몸에 에너지를 과하게 썼을 경우에 이 족삼리에 침을 놓게 되어 있습니다. 네. 또 하나 토생금의 원리에 의해서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 기관지와 폐가 나빠져 있기 때문에 폐원혈인 태연과 그 다음에 이제 족삼리를 써서 이제 지압을 해서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2번째는 이제 열이 많은 양체질인데 네. 똑같이 폐와 기관지가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태연혈을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열을 꺼줘야 되기 때문에 열을 주관하는 장기가 심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장의 화를 꺼주는 혈이 후계라는 혈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먹을 쥐시면 손가락 볼록 나와 있는 옆부분 새끼손가락 따라가다가 주먹을 주면 볼록하게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신의 이때는 이제 혈자리에 지압을 할 때 주먹을 살짝 주시고 자신의 이제 2번째 손가락으로 해서 이 엄지 쪽으로 해서 약간 뻐근할 정도로 10초씩 5번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사실은 뭐 특별히 추위도 잘 모르겠고 더위도 잘 모르겠다. 그런 경우에는 이 4가지 차요법을 같이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인삼, 그 다음에 오미자, 맹문동, 길경을 각각 5g씩 해서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지압법을 이용을 하실 때도 태연과 그 다음에 후계와 족삼리를 이용을 하시는데 남성분들은 좌측, 그 다음에 여성분들은 우측 혈자리에 이제 지압법을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최진용 박사님이 직접 해결해드리는 한방 상담이 이어지니까요.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진용의 한방 상담. 이번 순서는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한방 상담 Q&A입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방 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전화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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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상담을 위해 네, 네. 어머님.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연세와 키 그리고 몸무게를 말씀해 주세요. 예, 나이 77, 네, 몸무게 60, 60, 키 150이에요. 150cm 되시는군요. 예, 우리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 직접 상담 받아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네네. 예,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예, 예, 제가 요 4년 전에 네, 무릎 수술을 했어요. 네, 수술을 했는데 지금 4년 됐으면 어느 정도 나을 텐데 그 수술한 자리는 잘 됐다고 하는데 주위가 아프고 종아리가 붓고 다니면은 그러 1시간 이상 섰으면은 막 뻐근하고 예, 그러거든요. 예, 그러고 또 수술하고 나서 허리가 안 아팠었는데 전에는 수술하기 전에 많이 아파서 수술했으니까 안 하고 좋다 했더니 한 20일 됐나요? 예, 왼쪽 엉치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이게 허리가 아파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막 굳어졌다고 그래요. 굳어졌어. 아, 그 허리 엑스레이 찍었는데 그 예. 부분이 근육이 근육이 굳어 있다고요? 예. 예, 그래서 약을 2주 거를 먹으라는데도 먹어도 예, 별 효과가 없고 네, 전에 한번 제가 선생님한테 여쭤봐가지고 어깨 아파서 약을 먹은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 많이 효과를 봤어요. 네네. 받고 또 근데 그 고개가 돌리면은 고개를 휘떡이도 돌리면은 뻐그럭뻐그럭 소리 나고 그런 거는 안 겠어요. 어깨 아픈 거는 그 약 먹고 겠는데 한약 아, 어깨 선생님이 뭐뭐 넣으라고 해서 넣어가지고 먹은 것이 참 네. 효과를 많이 봤어요. 네. 요즘도 그러면 어머님 고개를 좌우로 돌리면 아까 약간 지금 방금 소리 말씀한 나요. 소리가 조금 납니까? 예, 지금 많이 나요. 지금 그 무릎은 인공관절 수술하신 겁니까? 예, 인공관절 양쪽 다 했어요. 양쪽 다요? 3년 넘었어요, 지금. 4년 다 됐네요. 그 수술한 그 부분이 예. 조금 약간 붓는 느낌도 있으세요? 예, 부어요. 종아리도 다 붓고. 그 예. 아침 일어나면 조금 가라앉고. 가라앉고 거기가 다 아프고, 이렇게 자전거 타듯이 타려면은 막 뻐럭뻐럭 소리 나면서 너무 아파갖고, 한 10번도 이렇게 못 타요. 네. 거기 양쪽 다 그러네요. 네, 어머님 그 무릎 부분에서 그 예. 열감도 좀 느껴지세요? 아니요, 열감은 없어요. 예. 제가 많이 봐도. 지금 몸무게가 60kg인데 그 예. 인공관절 수술하기 전보다 체중은 어떻게 됩니까? 수술하기 전에는 63 나갔었어요. 예, 이 수술하고 나니까 57 나가더니 이렇게 지금 떴어요. 네. 지금 그 무릎 인공관절 수술한 병원에서는 수술은 특별히 예. 잘 되었다고 했습니까? 예, 잘 됐다고 하고, 예. 거기가 멀어서 예, 동네 병원에 갔더니 거기서도 잘 됐다고 그랬는데, 예. 이상하다고 하면서 나 약만 준다고 그래. 나 약을 안 먹겠다고 하고, 예, 그냥 말았거든요. 예. 지금 현재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 복용하시는 거 있으세요? 예, 혈압약, 당뇨, 고지혈증, 예. 목 디스크, 목 디스크 있으시고, 예. 예.
그러면 예, 이 약 세 가지 약 복용하시는 겁니까? 세 가지, 네 가지죠? 네. 고지혈증하고, 예. 그 혈압약하고 혈압, 당, 당뇨, 고지혈증, 예, 목 디스크 응, 약요. 목 디스크, 예. 네. 평상시 소화는 어떠세요? 아, 소화는 잘 돼요. 예. 화장실도 편안하고, 아, 주무시다가 소변 몇 번 보러 일어나십니까? 예, 거의 2번. 두 번 그리고 참 정도. 선생님, 나 잘 적에 너무 막 땀이 나가지고 예. 아침이면 벗어나야 되고 딱 다시 가로입고 그러네요. 아, 밤에 주무시다가 땀난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아니, 그래 오래됐어요. 몇 달 됐는데 예. 그냥 보통으로 생각했더니 예. 그런 것이 원인인가. 딴 사람은 땀이 안 난다는데 나만 그렇게 많이 나더라고요. 예, 보통은 이제 연세가 높아지시면 주무실 때는 특히 이제 땀이 안 나셔야 되거든요. 아이고, 땀 많이 나요. 막 축축해요. 예, 어느 등에서 많이 나십니까? 엉치, 예, 삐뚤딱 거기가. 예. 그리고 어깨는 말고 예, 허리하고. 예, 그 다음에 잠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낮에 움직일 때는 안 나시고요. 예, 하나도 안 나요. 예, 이게 얼마나 되셨어요, 정확히? 아, 정확히 한 3, 4개월 됐나요? 네. 지금 예, 예, 그 무릎 수술한 부분이 이제 붓고 그 다음에 이제 종아리까지 아프고 이런 증상들은 병원에서 이제 수술은 잘 되었다고 하면 그 근육이나 인대 쪽이 예. 좀 약해져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종아리 쪽으로 해서 피 공급이 잘 되어야 되는데 연세가 이제 현재 77세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60세가 넘어가면 심장이 좀 약해집니다. 예, 네, 그래서 심장이 좀 약해지면 우리 손끝, 예, 머리, 그 다음에 발끝까지 피를 보내는 힘 자체가 좀 떨어지게 돼요.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기혈 공급이 안 되면서 붓고 이제 통증이 오게 되고 현재 지금 그 정형외과에서 허리 아픈 것도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선생님께서 뼈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시고 이제 근육이 좀 굳어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뼈에는 크게 이상이 없고 근육하고 인대 쪽이 같이 약해지신 경우입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자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예. 네, 우슬. 예, 우슬. 예, 그 다음에 두충. 부추? 예, 두충요. 아, 부추? 예, 두충. 아, 머리 두자입니다, 어머님. 예. 부충. 아니, 두자요. 예, 두발할 때 두. 예. 예, 그 다음에 충격할 때 충자입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오가피. 오가피, 예, 그 다음에 대추. 대추. 예, 그 다음에 속단. 예, 소간? 아니, 예, 그 다음에 단절할 때 단자입니다. 속. 예, 속하고, 예, 그 다음에 단절할 때, 단절한다는 단자요. 속단. 예, 예. 예, 거기까지, 그러니까, 그, 각 5g씩 넣으세요. 예. 선생님, 우술, 부충, 오가피, 대추, 속단. 예, 예. 예, 거기까지 전부 다 5g씩요. 아, 5g씩이요? 예, 5g씩 넣고, 대추는 2개 넣으세요. 대추는 2개요? 예, 그렇게 해서 물을 1500cc 넣으시고요. 1500cc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중간불 정도로 해서 한 30분 달이시면, 예. 예, 100에서 120cc 나옵니다. 예. 예, 그걸 아침 지금 양약을 주로 식후에 드세요? 언제 드세요? 밥 먹고. 아, 그래요? 한 20분 있다가. 아, 그러면 지금 이 한방차는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드시고요. 아침에 빈속에요? 예. 예. 예, 그 다음에 저녁 식사하기 1시간 전에 한번 드시고요. 아, 저녁 식사기 하기 전? 예, 1시간 전에. 예, 저녁이요? 예. 그렇게 해서 하루에 이제 2번씩 드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저녁 식사를 조금 적게 드세요. 예, 저녁을요? 예. 예.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식사를 하실 때
식사를 좀 맛있게 배부르게 드셨다 이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네. 내가 식사를 먹고 싶은데 조금 더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 들 때 있잖아요. 예, 예. 예, 이제 될 수 있으면 식사를 좀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 특히 이제 예. 저녁은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저녁을 좀 덜 먹으라고요? 예, 덜 먹고.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무릎하고 이제 관절, 예, 그 다음에 이제 심장 같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 예. 차 요법을 4개월 이렇게 꾸준히 복용하세요. 예, 네.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잘 먹을게요. 네, 어머님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우슬, 두충, 오가피, 대추, 속단을 이용한 한방차로 증상 개선에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 예. 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연세와 키, 몸무게를 말씀해 주세요. 네, 58세고요. 네. 아들인데 58세고요. 네, 키는 178이고요. 네. 몸무게는 94예요. 94kg 아드님 상담. 네. 우리 네. 최진용 박사님 옆에 나와 계시니까 직접 상담 받아보세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아드님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아, 예. 아침에 일어나면 코가 막히고, 예, 콧물이 나오고, 예, 그리고 밤에 늦게 자는 습관이 있어가지고요. 예, 예. 거의 밤에는 잠을 안 자요. 네. 지금 현재 그러면 이제 어디 근무하고 있습니까? 네네네. 네. 지금 아드님께서 뭐 특별히 혈압약이나 당뇨약 복용하는 거 있습니까? 혈압이 140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약은 안 먹고 있어요. 예. 뭐 고지혈증 약은 안 먹습니까? 그 전에 고지혈증으로 해가지고 약을 한 10년 전에 약을 먹은 적이 있었어요. 예. 지금 현재는 뭐 복용하는 양약 있습니까? 네, 없어요. 예. 근데 지금 체중이 어머님 94kg 맞습니까? 예. 예. 지금 그 나라에서 하는 건강검진 이렇게 쭉 받으시는 거죠? 예. 예. 건강검진 받으면 특별히 뭐 이상 나타나는 거 없습니까? 이제 혈압이 140이라고 주의하라고요. 네. 그랬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몸무게가 이렇게 94kg 많이 나가시면 이제 네네. 중성지방이나 그 다음에 이제 고지혈증으로 이렇게 약을 보통은 처방받기가 쉽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 현재 복용하는 약이 없다고 해서요. 네네네. 예. 지금 아드님 술 하세요? 이제 맥주 뭐 한두 캔 정도. 예. 매일 예. 드십니까? 네? 예. 매일 마십니까? 예, 매일 예. 예. 지금 이제 그 현재 이제 키가 178이고 몸무게가 94kg면 이 경우에는 먼저 이제 그 비만 치료를 해야 됩니다. 네, 배가 많이 나왔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 현재 이제 맥주도 거의 이제 매일 드신다고 하면 예를 들면 이제 이 경우에 이제 간에서 해독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수면 무호흡 증상도 생기게 되거든요. 네네네. 예. 어머님 일단 저기 코가 막히고 지금 이제 콧물이 나오고 이제 이 증상이 있는데 지금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몸 안에서 체지방을 먼저 분해를 해야 됩니다. 예, 네네네. 그런데 현재 이제 아드님께서 매일 거의 맥주를 한 2병 정도 이렇게 마신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맥주는 칼로리가 이제 높고 또 그다음에 이제 알코올을 해독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간에 좀 무리가 올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아드님 혹시 담배 피우십니까? 안 피우는데요. 네. 근데 저 코를 골아요. 밤에 네. 잘 때 코를 잘 골아요. 예. 이제 이 경우에는 체지방 양이 너무 많아져서 그런 거라요. 지금 현재 네네. 아드님한테는 이제 몸 안에서 이제 체지방을 제거하면서 순환을 시켜주는 차요법을 먼저 먹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지금 술을 거의 매일 마신다고. 이 술은 마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몇 년 됐죠, 뭐. 예, 3년 이상 됐습니까? 안 먹을 때는 계속해서 안 먹고 그랬는데요. 예. 요즘에는 계속 그렇게 한두 개씩 먹어요. 네. 지금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 보세요. 네네네. 네, 갈근. 예. 예, 적으셨어요? 네네. 네, 그 다음에 창출. 창출, 예. 예, 그 다음에 진피. 진피, 예. 예, 그 다음에 향부자. 향부자, 예, 예. 예, 거기까지 각 5g씩 넣으세요. 아, 예, 예. 예, 그 다음에 아드님 좀 얼큰한 거 좋아합니까? 매운 거 잘 못 드세요. 근데 매콤한 거를, 예, 조금, 약간 좋아합니까? 매콤한 거, 뭐, 청양고추, 예. 네. 예, 그러면 거기에다가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하게 해서 생강 2쪽 넣으세요. 예. 예, 그렇게 해서 물을 1500cc 넣으시고요. 네네네. 네, 그 다음에 중간 불 정도로 해서 한 30분 끓이면 100cc 정도 나옵니다. 네네네. 예, 그러면 그 아드님 그 차요법을 아침에 일어나면 한번 먹도록 하시고요. 아, 물 마시고 한참 있다가요. 아니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그 차를 주세요. 아, 공복에요. 예. 네네. 아드님이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공복이 아닐 겁니다. 아마 술을 계속 저녁 때 먹고 자고 저녁 때 그 군것질은 하시지 않습니까? 아유, 군것질을 하죠. 예, 그러니까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그 차 요법을 예. 아드님 마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때 퇴근하잖아요. 네네네. 예, 그럼 퇴근하면 그 차 요법을 한 잔 또 드리세요. 아, 저녁에 빈속에요. 예, 빈속에. 그러니까 저녁 때 집에 퇴근하시면요. 네네네. 예, 그렇게 해서 하루에 2번씩 복용하시고, 예, 이 경우에는 지금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그 이렇게 비만을 순환시키는 그 침 치료도 좀 받도록 하세요. 아, 침 치료요. 예,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먼저 지금 이제 아드님이 술을 매일 드시니까 1개월 복용하시고, 예. 예, 그 다음에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아, 예. 근데 네. 그 코 고는 것도, 예, 지금 코 고는 건 지금 체지방량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께서 지금 아드님이 그 중성지방도 병원에서 정상으로 나온 겁니까? 여보세요? 네네네. 예. 지금 그 경우에는 지금 건강검진을 올해 받으셨어요? 작년에 받으셨어요? 작년인데요. 아, 그러면 올해 그 병원에 가서 한 번 더 진찰을 받으시라고 하세요. 아, 예. 예. 체지방 검사도 하고, 예. 예, 병원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피 검사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숨이 좀 차기 때문에, 좀 걸으면 숨도 좀 찰 텐데요. 예, 네네. 병원에서 같이 거기에 따라서 검사도 먼저 받고, 예, 그 다음에 한방차 요법을 복용하세요. 아, 예. 네, 그렇게 그리고 또 하시고,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예, 저 건강원에 가서
이제 염소탕 같은 거를 하면은 거기다가 한약 재료를 수십 가지를 넣어가지고 해주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괜찮은 건가요? 근데 그 경우에는 그 아드님의 이제 체질이나 지금 증상을 보고 거기에 예, 맞게 그 약재를 넣는 게 좋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가까운 한의원에서 이제 어머님께서 이제 그렇게 개소주해서 아드님 예. 이렇게 복용하도록 할 거면 예, 한의원에서 한번 진맥을 좀 더 정확하게 받아보고 하는 게 좋습니다. 예. 네. 네, 예, 어머님. 감사합니다. 네. 네, 어머님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갈근, 창출, 진피, 향부자, 생강을 이용한 한방차로 증상 개선에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맥주를 매일 드시는 식습관도 개선이 필요하겠고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최진용의 한방상담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폐 기능이 떨어져 결국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질환인데요. 기침이 오래가고 호흡 곤란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정확한 진단과 함께 한방 치료로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삶에 더 가까워지는 최진용의 한방상담,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